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25% 상승할 코인, 그 다음에 리플 코인 끝난다. 이 끝난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모두가 기다린 가격. 자, 오늘에 대한 썸네일 이 세 가지는 모두 리플 코인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코인만 보냐 이런 게 아니고 리플 코인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끝났는지조차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에 25%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리플이라고 좀 보는 건데 최대치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먼저 자, 비트코인은 그냥 보합으로 잘 끝났습니다. 0.3% 밀리는데 크게 데미지가 없고, 반면에 이더리움은 2% 이상 시세를 주면서 2.5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올라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리플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도 시장이 언제 끝나고 어디쯤 가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뭐 리플에 대한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가 않아요. 그죠? 뭐 업비트에서는 이제 촉구 안내문도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에 들어가졌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현재 가격이 780원인데 이게 만약에 맥스치로 보는 가격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까지입니다. 근데 1,500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어, 조금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1,500원까지는. 그럼 맥스치로 보면은 1,500원까지는 열려져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썸네일에서 25%라 그랬죠. 그래서 25%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리플 끝나겠는데 라는 가격대가 바로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이제 맥스를 1,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여기 780원부터 1,000원까지 갔을 때 대략 25%의 범위가 좀 나타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 전환이 좀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한 3일 전에 4일 전에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준 유일한 공간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780원 가격이 좀 머물러져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있고 분봉상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저항 돌파를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플은 앞으로 이제 흐름이 적게 가면은 900원, 정말 못 간다? 그럼 900원. 그러면 적당하게 잘 올라갔다, 평균치로 갔다 그러면 1,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 20에서 퍼센테이지가 25%로 이렇게 조금 조절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가격, 리플이 이 정도 올라간다라는 이 가격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리플 코인이 900원에서 1,000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리플이 얼마 올라, 얼마 갔어. 이것보다는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도달을 했을 때에 전반적인 시장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게 되면 리플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가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는데 2월 15일 날 거래가 증가되면서, 근데 단기적으로는 큰 거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니거든요. 자, 큰 거래가 당장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열려진 상태다 봐야 돼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이제 900원 정도 왔을 때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이 900원 정도 오게 되면 아까 우리 이제 1,000원까지는 봐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여기 리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 근처에 왔을 때는 시장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기에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뚫었을 때 1,000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 또 여기 1,000원 근처에 오게 된다면 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리플이 900원에서 1,000원 라인에 들어왔을 때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뭐 오랜 기간 동안 통해서 많이 가줄 거냐? 그건 아닌데
사실 이게 일주일 만에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일주일 정도 이때처럼 이렇게 다이렉트 상승으로 인해서 강세까지 바로 이어졌을 때 1000원까지 도달하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현재 중요한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트로 보게 되면 지금은 비트는 이제 조정 자리에 좀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이 좀 반면에 알트 코인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막 코인들이 막 많게는 40%, 20%, 10% 급등하는 코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리플을 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이걸 비트코인으로 봐도 되는데 리플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헷갈리지 않은 게 비트는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리플은 사실상 대장은 아니거든요. 어, 알트죠, 알트. 알트인데 약간 알트 대장 쪽으로 좀 봐도 돼요. 이더리움을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알트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오면 알트 끝나겠구나. 알트 끝나는 동시에 시장이 이상해지겠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이 이런 어떤 흐름을 나타냈을 때에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도 체크가 되더라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조정이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어졌고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 오늘 이제 이번 주 어제였죠. 이 종가 자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가 리플이 제일 힘들어하는 자리였어요. 760원에서 770원 정도 이 자리가 리플한테는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작년 재작년 5월에 무너지고 나서 이거를 작년에 다시 살려놨는데 다시 붕괴됐죠. 그걸 다시 또 올려놨다가 다시 붕괴됐습니다. 수차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돌파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무거운 자리는 여기 밑으로 보게 되면 이 밑에 대한 무게감은 많이 조금 소멸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이 기준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비트가 타격을 가해주면은 리플도 빠진다라는 조건이 성립은 되는데 지금은 아직 당장 그렇게 비트가 박살날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합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횡보가 나온다든지 오히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에 대한 이런 포지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다시 이제 비트로 돌아가서 봤을 때 비트도 이제 주봉 상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죠. 자, 일봉으로 보면은 업비트에서는 특별히 또 조정 없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양새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17일하고 19일 날 음봉 캔들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다 양봉 캔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눌릴 걸로 기대하고 있죠. 비트는 현재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한 7천 정도? 요렇게 이제 좀 내려오지 않을까? 한 1, 200 정도 빠지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보는데 그거조차도 단순 조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크게 왕창 빠질 이런 위치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왜 그러냐면 왕창 나타나서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데이터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트 시장이 가는 위치인데 여기서 비트가 크게 빠진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립이냐면 올라가는 시세 도중에 비트가 하락 전환 시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했냐면 2015년도부터 봤을 때 알트하고 비트하고 동시에 무너졌거든요. 결국 이제 비트가 밀리면서 알트코인들 타격을 주었는데 그 알트들 위치가 어디서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고점을 만들어준 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 다음에 비트와 맞물리면서 밀리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절대적으로 1대1 비율로 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데 자, 비트가 이 정도 왔어요. 알트도 이 정도 와. 그리고 나서 같이 빠져야 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 패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비트가 현재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밀려줄 자리하고 알트코인들이 밀려줄 자리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1대1 비율로 비트코인하고 이 정도 눈높이를 맞출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는 지금 방향은 비트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하단 구간에서의 종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 올라온 폭처럼 절대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월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비트 거의 전고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코인들도 이거를 전고점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원만 와도 거의 전고점 부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250원에서 요 정도 가격만 오더라도 엄청나게 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거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거다. 왜 그러냐면 21년도에는 비트코인의 시세를 능가하는 강세로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가 비트코인을 훨씬 더 능가했는데 이게 이제 그 4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가? 알트코인의 알트 힘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장 과거처럼 뭐 1, 200% 먹었던 그 생각을 하고 시장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오늘 안내해드린 것처럼 리플에 대한 가격대를 꼭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